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Economy without ecology, 이런 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말을. 예, 이코노미만 있고 이콜로지는 없는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나요? 바로 이코노미가 이콜로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경제만 있고 생태적인 상상력이 없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태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소를 한다 그랬죠. 이 연구소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출해내요.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독일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매년 1월에 베를린에 우리가 한 달씩 어학연수를 보내요. 재작년에 베를린을 갔다 온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베를린에 가니까 쭈리히에 있는 친구가 있었대요. 스위스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러면 내가 베를린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쭈리히에 있는 친구가 베를린에 왔는데 쭈리히에서 베를린에 오는데 기차를 타고 오면 8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유럽은 기차 요금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쭈리히에서 베를린 오는데 150유로가 된대요. 한 2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냥 비싼 거죠. 예.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오고 50유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죠. 거기도 지금 저가 항공이 많습니다. 유럽도 저가 항공이 엄청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훨씬 싼 거예요. 그런데 이 쭈리히에 사는 친구가 뭐 타고 왔겠어요? 비행기 타고 왔겠어요? 기차 타고 왔겠어요?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걔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전형적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봅니다.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8시간이나 더 걸리는, 8배나 더 걸리고 3배나 더 요금이 비싼 그것을 탄다는 게 도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쭈리히에 사는 친구는 얘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전혀 생태적 상상력이 없는 아이니까 자기를 이해 못하겠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눈인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인가, 생태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유럽에선. 예?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심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게 비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지금 이미 오래전에 Flight Shame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Flight Shame. Flight가 비행기 타는 거고요. Shame이 부끄러움이죠. 비행기 타는 데 대한 부끄러움.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독일 말로도 Flugscham이라고 해요. 원래 독일 말로 먼저 생겼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꾼 거예요. Flugscham. 비행기 타는 데 대한 shame, 부끄러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태적인 그러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이미 상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유럽의 경우는 바로 그러한 인식 때문에 유럽인들의 독일인, 제가 슈피겔에서 본 거니까요. 독일인의 82%가 생태 보호를 위해서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 네? 여기에 동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소비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소비를 한다는 행위는 지금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미래 생명이 진정한 지구의 주인이다.
그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우리가 훼손하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독일 아이들의 대다수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소비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해야 경제가 돌아오고, 소비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한국은 경제 논리의 전일적 지배, 이것이 관철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아직도 생태적 상상력은 도착을 안 했어요. 사실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21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21세기는 오지 않는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생태환경 앞에서 강연하실 때 이런 이야기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저는 아마 마지막 인류 아닐 거예요.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이나 제 손주는 어쩌면 마지막 인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다행히 마지막 인류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 생태계 파괴 속에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갈 겁니다. 그건 확실해. 예? 언제까지 이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생태 관련해서는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뭐라고 불리나요? 기후 깡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고 다 합의를 해놓고 OECD 내에서 25%나 늘린 게 한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쫙 모았죠. 한번 해보자고. 요번에도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내지 못했어요.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정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우는 오로지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태적 상상력도 생태적 감수성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